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행복을 주지만 또 어떤 관계는 뼈아픈 상처와 좌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복잡한 인간관계의 미로 속에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을 잘 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철학적 통찰과 함께 인간관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진정한 관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새로운 지혜와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고요한 호수 같으면서도 때로는 격정적인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의 바다 위에서 끊임없이 항해하며 때로는 순풍에 돛단 듯 나아가고 때로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좌초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바다를 현명하게 항해하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현대의 사상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탐색의 여정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함께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을 선을 위한 우정이라 칭하며 서로의 인격과 덕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보다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덕을 쌓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갇혀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좋게 볼까? 아니면 나쁘게 볼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끝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 불안감의 뿌리는 깊어서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사회적 기대와 인정 욕구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결국 우리를 타인의 시선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타인의 행동에 쉽게 상처받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통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은 결국 나의 감정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나의 행복의 키를 다른 사람에게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이 타인의 시선에 의해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두지 않고 내면의 평온과 이성을 통해 자신을 단단하게 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며 이는 나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존중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단단함을 키우고 나 스스로의 판단과 가치관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억압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시선에 초연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으며 그런 진정한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관계에 대한 불안과 고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관계가 불안과 고독을 동반하며 각자 고유한 존재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혼자 남겨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우리를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묶어두고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신동엽 씨의 철학처럼 진짜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기도 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 상처받으면서도 놓지 못하는 상황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관계의 끈끈함이 강조되곤 합니다. 이는 때때로 따뜻한 유대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간섭이나 기대, 그리고 놓기 어려운 관계의 질곡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너무 밀착되어 개인의 독립성이 침해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관계 속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 때 스토아 철학자들은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반응과 태도를 조절하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은 결국 삶의 주도권을 관계에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이 너무 크다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불안감이나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와 성장의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를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를 통해 얻는 행복만큼이나 관계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관계의 공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 나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겨울에 나무가 잎을 다 떨구고 뿌리를 내리며 다음 봄을 준비하듯이 외로움은 우리 내면의 성장을 위한 준비 기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관계도 있으며 어떤 관계는 더 이상 성장의 동력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동엽 씨의 철학처럼 진짜와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심은 결국 나 자신을 소진시키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할 에너지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노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러한 시도는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소수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 때문에 수직적 관계 파악이 쉬우나 이러한 관계는 상황이 해소되면 소멸되기 쉬워 진정한 인간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하는 수평적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이기적 관계보다는 생산적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생산적인 관계이며 서로의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소진시키기만 한다면 그것은 생산적인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관계인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리가 필요한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낡은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새로운 기회와 에너지가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짐을 과감히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미련을 가지거나 새로운 관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태도는 건강한 것이 아니지만 모든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는 집착 또한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는 미련과 집착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린 왕자의 여우가 길들인다는 것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듯이 관계는 상호 노력과 이해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성장보다는 소모를 강요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다했을 수 있습니다. 미련과 집착은 과거에 묶여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 족쇄와 같습니다. 이러한 족쇄를 끊어내고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며 미래의 더 나은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타인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변할 거야, 혹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맞춰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때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성격을 바꾸려 노력하는 것은 결국 끊임없는 좌절과 실망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강조하듯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입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반응과 태도를 조절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타인에 대한 소망을 거두고 존재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갈등에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은 종종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들고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갈등을 심화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여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해석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특정 행동에 대해 내가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그 반응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타인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욕구와 기대입니다. 이 욕구를 버릴 때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과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관계는 두 존재의 만남이며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 때문에 실망하고 그 실망이 곧 불만으로 이어져 관계를 악화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타인을 바꾸려는 기대를 버린다면 이러한 실망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좋은 점에 집중하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나 자신에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집착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현재의 관계에 과거의 상처를 투영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상처를 외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를 직면하고 그로부터 배울 점을 찾아내며 궁극적으로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놓아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과의 관계를 통해 평화를 찾았듯이 우리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 혹은 더 넓게는 존재론적 질문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형성했지만 우리가 과거에 갇혀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후기 현대 철학이 인간의 존재를 단순한 물리적 존재로 보지 않고 깊이와 복잡성, 의미를 강조하듯이 우리의 삶은 과거의 상처보다 훨씬 더 깊고 다채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으며 그 경험을 통해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마음입니다. 상처는 치유되어야 할 대상이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닙니다. 상처를 보듬고 용서하고 그리고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새로운 관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자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마치 오래된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과거의 상처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질 때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으로 가득 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자신으로 현재의 관계들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은 마치 비 온 뒤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이 우리 내면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러니 과거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소중히 간직하되 그 아픔 자체가 우리를 올가매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과거의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용기 내어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것을 잘 버리는 사람입니다. 첫째,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관계에 대한 불안과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넷째, 타인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버림의 지혜는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고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의 내면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관계 지향적인 민족입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정이 때로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람과는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는 오히려 병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좋은 인연은 당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힘들 때는 억지로 밝은 척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자기 이해는 건강한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통해 배우고 발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라이팅을 경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현혹하고 교란하고 조작하려 한다면 건강한 관계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심리적 독립은 성인이 되어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배려는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단단하고 지혜로울 때 비로소 당신 곁에는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인연들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아끼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야. 나를 지키는 지혜가 진정한 인연을 부를 거야. 이 5가지 지혜로운 버림이 당신의 삶에 평생 이어질 좋은 인연을 불러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이 버림의 지혜를 실천하여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로 가득 채워나가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러할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